자, 등하와 형상물 다 읽으면서 갑니다. 제가 등하 형상물 그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진하게 할 부분 진하게 하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오늘 조교 선생님이 채팅방에다 나눠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자, 적용. 자, 이 절은 날씨가 어쨌든 간에 등하와 형상물은 모든 날씨에 다 등하와 형상물은 표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항 선박은 해 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각까지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야간. 야간에 이 법에서 정하는 뭘 표시해야 된다? 등하를 표시해야 된다. 됐고, 사망. 자, 이 법에서 정하는 등하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해 뜨는 시각부터 해 지는 시각까지. 이건 뭐죠? 두 글자 줄이면 주간. 주간에도 언제는 등하를 표시해야 된다. 시계가 만약에 뭐 했을 때 제한됐다. 그러니까 뭐 안개 속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된 시기에서는 주간에도 등하를 표시해야 된다. 정리하면 선박은 야간에 등하를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간에도 제한된 시기에서는 안개가 껴가거나 하는 제한된 시기에서는 등하를 표시해야 된다. 자, 여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경우에도 등하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주간에 제한된 시계가 아니라도 등하를 표시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안 읽고 온 거, 2항에서 안 읽고 온 거, 야간에 등하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야간에는 법에서 정한 이외의 다른 등하는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다른 등하를 표시하지 못하게 해놨을까요? 혼돈 맞아요. 그런데 혼돈의 여지가 없다면은, 요런 여지가 없다면 법에서 정하는 등하로 오인되지 않는 등하라든가 등하의 식별을 방해하지 않는다든가 할 때에는 그런 등하는 표시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야간에는 이 법에서 정한 등하 이외에는 표시하면 안 된다. 되셨죠? 예. 다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식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표시해도 좋다. 다시 주간에도 제한된 시기에서는 의무적으로 등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한된 시기에서는. 근데 주간에 제한된 시기가 아니라도 등하는 표시할 수 있다. 네, 그냥 안 끄고 계속 다니면 되잖아요. 껐다 켜고 하는 게 힘드니까. 그 다음에 낮 동안에는 법에서 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해야 된다. 야간에 등하, 주간에는 형상물을 표시해야 된다. 자, 지난주에 이제 등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등하의 종류와 관련해서 이제 배를 하나 그렸었잖아요. 배를 이렇게 하나 그리면, 배를 잘 못 그려요. 배를 이렇게 하나 그리면, 여기가 선수, 선미, 선수하고 선미를 이렇게 연결한 선을 뭐라고 부를까요? 선수미선. 네, 선수미선이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마스트 등. 마스트 등은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 상에 설치가 되는데 2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거래요. 그러니까 225도니까 요렇게 비치는 거예요. 요렇게 비치는 225도를 비추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양쪽 현의 정행. 요게 이제 정행인데 예. 요게 정행으로부터 요게 몇 도까지 요거 몇 도라고요? 요 전체가 225도고 요거가 22.5도를 비추는 그런 무슨 등이다? 흰색 등. 얘는 백등이다. 걔를 마스트 등이라고 그런다. 자, 현등은 요걸 그대로 옮긴 거죠. 요 옆에 요 등을 요걸 그대로 옮겨서 그리면 요런 등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요걸 그대로 옮긴 거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다. 요런 등, 현등인데 두 번째는 현등입니다. 현등. 정선수 방향에서 양쪽 현으로 각각 요 반이니까 225도의 반인 112.5도가 되겠죠. 요 각도가.
그래서 1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치는 등화로서 여기도 횡으로 뒤쪽 몇 도까지? 22.5도까지 뒤쪽으로 비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좌연에는 무슨 색등? 좌연에는 무슨 색등? 홍등, 녹색, 그러니까 붉은색 등, 홍등. 우현에는 무슨 등? 녹색 등. 녹색 등, 여기는 붉은색, 홍등, 녹등 할까요? 그냥 녹등. 이렇게. 음. 그래서 요거를 현등, 양쪽에 있으니까 양형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미등. 선미등은 요 지금 뒤쪽에서 안 보이는 요만큼 여기가 다 암막 처리되어 있으니까 뒤쪽에서 보면 요 각도 안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쪽에서 보면 불빛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비출 수 있게 선 뒤쪽에다가 요 각도, 남는 각도가 몇 도예요? 135도. 네, 135도. 각각 하면 67.5도가 돼요. 네, 요거 67.5, 67.5. 여기를 비추는 요 등. 요 등을, 등인데 요거 무슨 등이라고요? 네, 백등이고, 네, 백색 등이고, 얘를 선미등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리면 얘를 잘 못 그려서 그래서 앞쪽에 마스트에 돛대죠. 돛대에다가 무슨 등이 있고 마스트 등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무슨 등이 있는 거야? 현등이 있는데 이쪽이 녹색, 여기가 홍색 등이 돼, 붉은색 등이 되는 거고 여기에 백등으로서 선미등이 달려 있는 이런 상태죠. 그죠? 네, 이렇다. 그래서 이제 선미등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예선등. 자, 예선등은 예인선이 다는 등일까요? 피예인선이 다는 등일까요? 예인선이. 예, 예선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우선은 끄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끄는 방식. 끄는 방식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끄는 방식은 여기 배가 한 대 끌고 가고 뒤쪽에 배가 한 대 더 있는 거죠. 뒤쪽에 한 대 배가 더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돼서 끌고 가는 형태의 예인도 있고 또 밀고 가는 형태의 예인도 있잖아요. 제가 좀 더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뒤에서 밀고 가는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또 이렇게도 이게 붙여서 끌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배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가, 예, 옆에다가 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다 붙여서. 요거는 밀고 가는 형태고, 얘는 끌고 가는 형태고, 얘는 옆에 붙여서 끌고 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법에서는. 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가 예인선이고, 얘가 피예인선이죠. 예. 여기서는 누가 예인선이에요? 얘가 예인선이고 밀고 가는 거니까 얘가 피예인선. 얘가 붙여서 얘가 끌고 간다고 할게. 여기서 끌고 가도 되고 여기서 끌고 가도 되는데 얘가 끌고 간다고 가정하면 얘가 예인선, 얘가 피예인선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데 저 예선등은 어느 경우에만 붙이냐면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끌고 가는 형태에만 예선등을 달아요. 요 형태에만. 요 형태에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 선박이니까 똑같이 등이 있겠죠. 마스트 등. 그 다음에 양쪽에 현등. 그리고 선미등이 있는데 이게 끌고 가는 때 예인선의 뒤쪽에다가 뒤에 내가 뭔가를 끌고 가고 있어요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등을 다는 거예요. 그 등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선등이라 그러고 이 등은 무슨 색깔? 네, 황색, 노란색. 노란색에 등을 하나 다는데 어디에다 다느냐 하면 선미등하고 수직선 위에 답니다. 선미등하고 선미등 위에 달아요. 얘를 황색의 등을 예선등이라 그래요. 성격 특성은 똑같아요. 요 각도를 비친다는 거예요. 요 각도만을 비치는 그러니까 선미등하고 똑같은 특성을 가진 황색 등을 선미등 위쪽에다 다는데 걔를 예선등이라고 그런다.
되셨죠? 그다음에 전주등. 한자로 보면 전주등은 주변 전부를 비추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주등은 몇 도에 걸치는 걸, 전부 다를 비추는 걸. 왜? 마이크가 안 된대요? 켰어요. 네. 안 된대요? 그럼 가까이 해요? 그럼, 아, 아, 저기서 무슨 뭐 항의가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채팅창 같은 건 못 봐요. 여기 와서 서 있으면 저기 칠판에 아니,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채팅창을 보는데 여기서 채팅창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채팅이 있더라도 제가 못 봐서. 자, 그 다음에 전주등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하다. 그러니까 전주등은 얘가 요만큼 요만큼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전주등은 다 비친다. 근데 전주등의 색깔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 표시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주등은 어떨 때는 홍색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녹색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붉은색 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식별 등화로 쓰이는 등이라서 360도 어디에서 다 봐야 되는 등화라서 이렇게 전주등으로 해 놓은 겁니다. 색깔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색 등화라고 표시를 안 해 놓은 거예요. 색깔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다만 섬광등은 전주등이 될 수 없다. 됐고.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섬광등. 섬광등은 요 위에 있는 등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등은 깜빡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만 깜빡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거리는 등을 이제 섬광등이라 그러는데 얘는 여기 전주등하고 똑같이 360도 어딘가를 다 비추는 등이어야 되는데 전주등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깜빡거린다. 그래서 깜빡거릴 때 속력이 어느 속도인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 1분에 120회 이상 깜빡거린다. 네. 그런 등을 섬광등이라 그런다. 되셨죠? 네, 그다음에 양색등. 자, 양색등은 여기서 뭐하고 뭐하고를 합친 등이겠어요? 요거 두 개를, 현등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 네. 양색등은, 아니, 현등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홍색, 여기가 무슨 색? 홍색, 여기 무슨 색? 녹색. 여기는 색깔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여기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안막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하고 녹색의 두 부분으로 된 등하로서 그 붉은색과 녹색 부분이 각각 현등의 붉은색, 녹색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요 특성. 112.5도를 비춘 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현등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배가 너무 작거나 하면 뭐 일정한 폭이 있어야지 양쪽에 달 거 아니에요. 너무 좁거나 작거나 하면 이렇게 달 공간이 안 나오니까 얘를 그냥 붙인 거예요. 현등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등을 붙여서 얘를 뭐라 그런다? 양색등이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삼색등은 뭐 몇 가지 색을 붙였다는 거예요. 세 가지 색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뭐 세 가지를 붙였겠어요. 예, 이거 하고 예, 선미등 색깔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홍, 녹, 백 이렇게 되어 있는 등을 이거 세 개를 붙인 거예요. 이거 세 개를. 예, 이거 세 개를 붙인 이런 등을 삼색등이라고 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등화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이 법에서 얘기하는 등화와 형상물의 기준은 이 책에서 이렇게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해내는, 알려준 그 기준에 따라서 등하를 설치해야 된다. 선박에 어디에 설치해야 되고, 뭐,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위치 어떻게 되는 거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서 알려준다 그랬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정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콜레그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COL, 그 다음에는요. R, E,
얘를 콜레그라고 부르더라고요. 콜레그. 얘가 왜 콜레그냐 하면 이걸 줄임말이에요. 컨벤션 온 뭐에 관한 거냐면 요걸 줄임말이에요. 말은 긴데 뭐뭐에 관한 협약, 컨벤션. 뭐에 관한 협약이냐면 인터내셔널 레귤레이션, 국제적인 규정. 뭐 하기 위한, 프리벤팅, 막기 위한, 뭐를, 충돌을 어디에서? 바다에. 그래서 얘를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이런 의미로 불러요. 국제 해상 충돌 예방. 해상에서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칙인데 이거를 이렇게 풀네임으로 쓰면 이게 기니까 뭐하고 뭐만 붙이는 거냐면 충돌에서의 요 콜리전에서의 콜하고 레귤레이션의 R이지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콜레그라고 하는 거예요. 콜레그가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이라는 예, 저기 뭐죠? 국제 해사 기구가 만든 규정이 있는데 되셨죠? 이 규정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콜레그에 맞춰서 이 교통안전법의 규정을 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하와 형상물의 기준은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이 콜레그에 있는 규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규정을 한글로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다면. 자, 그래서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에 따라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항행 중인 동력선. 항행 중인 동력선은 요거 지울까요? 항행 중인 동력선 뭐 해보나 마나 똑같죠. 얘는 기본이 50m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대로 요게 기본 등하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좀 요거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50m 배 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 50m 이상인 경우에는 요 규정에 요 뒤쪽에다가 앞에 있는 마스트 등보다 더 높은 곳에 뒤쪽에 더 높은 곳에 마스트 등 하나를 더 세워야 돼요. 이 높이 차이가 얼마가 나야 되냐면 얼마 이상 나야 된대요? 4.5m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뒤쪽에 마스트를 덧붙여요. 그래서 여기에 마스트 등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마스트 등이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형석이 재밌어? 거기서 계속 뭐라 그런다. 그래서 얘를 앞에 있는 마스트, 얘를 이제 후부 마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선박의 길이가 50m 이상이면 아까 기본 등하에 요 기본 등하 앞에 마스트 등 하나, 현등, 선미등 요 기본 등하에 후부에 마스트 등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50m 이상이면 후부에 마스트 등이 이렇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마스트 등이 두 개다. 요까지는 됐고 다만 50m 이상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개여야 되는데 마스트 등이 두 개여야 되는데 50m 이하면은 이때부터 하나씩 좀 빼면 돼요. 50m 이하에서는 얘가 뭐 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얘가 있어도 되지만 얘가 없어도 상관없다. 50m 이하에서는. 되셨죠? 그 다음에 요 규정 그대로에다가 얘가 만약에 선박의 길이가 20m 이하다라고 하면 20m 이하면 얘하고 얘를 하나로 합쳐도 된다.
안 합쳐도 상관이 없는데 합쳐도 된다. 그러면 합치면 무슨 등이 되겠어요? 두 개를 합치면 아까 양색등으로 할 수 있어요. 얘를 뭐로 할 수 있다? 양색등으로 할 수 있다. 네. 되셨죠? 그리고 나서 뭐 큰 건 없는 것 같아. 얘가 여기 아까 또 몇 미터가 있더라? 예, 얘가 12미터가 있는데 1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이 1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칠 수 있대요? 여기 보면 이 등화를 대신했어요. 마스트 등하고 선미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필요 없이 아니야. 얘하고 얘를 합쳐서 얘하고 얘를 합쳐서 얘를 마스트 등하고 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하고 선미등을 합쳐가지고 전주등 하나로 할 수 있다. 대신에 무슨 색깔 전주등? 흰 색깔 전주등 하나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냐면 얘를 없애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두 개를 합쳐서 전주등 하나로 할 수 있다. 되셨죠? 네. 그리고 현등 한 쌍. 현등은 그대로 두는 거죠. 네, 현등은 그대로 두고 물론 이 현등을 20m 이하니까 양색등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선박이 7m 이하이고 속도가 7노트 이하라면 선박이 7m 이하고 속도가 7노트 이하라면 그때는 뭐하고 뭐를 할 수 있다? 현등도 뭐 할 수 있다? 현등도 없앨 수 있고 뭐 하나? 흰색 전주등 한 개만 알죠. 이게 백색이라고 썼으니까 백색이라고 쓸게요. 백색 전주등 하나, 여기는 현등이 있다면 7m 이하에서는 이거 하나만 남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 등화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선박의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빼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뭐다? 항행 중인 뭐다? 동력선. 항행 중인 동력선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동력선이 항행 중이라는 건 뭐 어떤 게 항행 중이에요? 네,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뭐가 아닌 경우라고 우리 예전에 첫 교통안전법 처음 배울 때 정박이 아니거나 계류 아니거나 자초가 아닌 얹혀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자초대가 아닌 나머지 경우가 동력선인데 그 나머지 경우에는 이 등화를 반드시 달아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항행 중인 동력선, 즉 정박 중이거나 계류되어 있거나 자초가 아닌 동력선은 기본 등화로 얘를 표시해야 된다. 앞쪽에 마스트 등 하나. 그리고 그 마스트 등보다 뒤쪽에 더 높은 위치에 마스트 등 하나. 그런데 여기는 더 높으니까 얼마 동안 높아야 된다고요? 4.5m 이상 차이가 나게. 되셨죠? 네. 다만 50m 미만의 동력선은 뒤쪽의 마스트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마스트 등 하나 달아야 되고 현등 한 쌍을 달아야 된다. 현등 한 쌍을 꼭 달아야 된다. 여기가 무슨 색? 홍색. 왼쪽이 홍색, 오른쪽이 뭐요? 녹색에 현등 한 쌍을 다시 달아야 되는데 길이가 몇 미터 미만? 20m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색등으로. 제가 여기 이거 이거 이하를 잘못 썼습니다. 이게 다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이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오타 지금 바꿉니다. 미만이에요, 미만. 자, 그래서 걔를 양색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하의 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m 미만의 배는 요 등을 켰을 때 얘를 항상 양색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건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에 선미등 한 개. 얘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하에서는 얘가 기본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2항하고 3항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4항. 길이 12m 미만의 동력선은 제1항에 따른 등하를 대신해서 12m 미만, 작다 이거죠. 그래서 표시는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걔는 흰색 전주등입니다. 그러니까 360도를 비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색 전주등 한 개하고 현등 일상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표시해도 괜찮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아요. 길이가 10m 미만이고 최대 속력이 7노트 미만인 동력선은 1항이나 4항에 따른 이거 1항이 기본등하고 4항은 흰색 전주등 요거가 4항이에요. 이게 법조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가. 자, 그런 경우에는 1항이나 4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해서 흰색 전주등 한 개만 표시할 수 있다. 물론 가능하다면 현등일상, 현등을 표시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길이 12m 미만의 동력선이래요. 요거보다 더 작은 동력선인 경우에는 마스트 등하고 흰색 전주등을 원래는 선수미선 요 중간에 중심선상에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심선에서 벗어난 위치에도 표시할 수 있다. 네. 이 경우 현등 일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개의 등하로 결합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색등. 양색등으로 결합하여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 또는 그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되 그 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마스등이나 흰색 전주등이 표시된 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표시해야 된다. 제가 이걸 만들 때 저 그림을 제가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꼭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어서 여기다 집어넣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어디 갔죠? 요 그림. 요 그림. 원래는 아까 여기 12m 이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 중심선상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중심선에서 벗어난 곳에 표시할 수 있고 되셨죠? 이렇게 옆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에 요 등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양현등은 합쳐서 양색등으로 만들어서 요 마스등 근처에 될 수 있으면 근처에 가까운 곳에 붙여서 양색등을 표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 그림 이해되시죠? 네. 다시 정리를 하면 길이 12m 미만인 동력선에서 마스등이나 흰색 전주등을 설치할 때는 중심선에 설치해야 되지만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벗어난 위치에도 표시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중심선에서 위치에서 벗어날 때는 반드시 현등일상은 한 개의 등하로 결합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위에 거 2개. 수면에 떠 있는 상태로 항행 중인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선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쟤는 제가 찾아봤더니 쟤는 이거예요. 뭐예요? 공기부양선이에요. 그 선박이 공기부양선인 경우에는 1항의 등하, 이 기본 등하에 덧붙여 가지고 사방을 비출 수 있는 360도에 사방을 60도를 비추는 뭐를 해야 된다? 섬광등 한 개를 표시해야 되는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어야 된다고요? 황색이어야 된다. 그래서 공기부양정인 경우에는 똑같이 기본등하, 얘는 선박이라면 다 기본적으로 얘를 표시하는 거야, 얘를. 제가 그냥 얘를 기본등하라고 표시할게요. 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황색의 섬광등 한 개를 더 표시해야 된다. 그 황색의 섬광등은 당연히 전주등이니까 360도를 비출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수면 비행 선박인 경우에는 똑같아요. 이 기본 등하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기본 등하에 덧붙여서 사방을 비출 수 있는 섬광등 한 개를 더 해야 되는데 붉은색 섬광등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 근데 얘는 엄청 고강도여야 돼요. 그래서 고강도라 해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가 공기부양정. 얘가 공기부양정인데 선박에 기본 등화를 한 거예요. 녹등, 홍등, 앞에 전주등. 얘가 이제 길이가 50m 안 되면 하나, 50m 되면 얘도 2개 해야 돼요. 하는데
뒤에 이제 선미등 여기 있네. 선미등. 여기서는 안 보이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섬광등 하나를 더 달아야 되고 이 섬광등은 황색 섬광등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수면 비행 선박인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저 뒤에 보면 단서가 있거든.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이 동력선의 등화를 그대로 달아야 되는데 정 달 수 없으면 못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얘하고 얘는 표시하고 여기 크게 무슨 색깔이 있어요? 붉은색 섬광등 하나가 달려 있어야 된다. 쟤는 수면 비행 선박을 나타내는 겁니다. 붉은색이 깜빡깜빡하면 되셨죠? 네. 그러면 요 조문은 항행 중인 동력선 조문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다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하면 기본 등하, 마스트 등 한 개, 두 개로 할까요? 마스트 하나, 후부의 마스트 하나, 전부의 하나, 두 개. 그리고 후부 마스트 등은 최소 4.5m 이상 높여야 되고 50m 미만이면 후부 마스트 표시 안 할 수 있다. 현등 한 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m 미만이면 양색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선미등 하나. 요게 기본 등하. 12m 미만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20m는 여기 썼으니까 여기까지 빼고 12m 미만인 경우에는 흰색 전주등 하나, 현등 한 쌍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미등, 마스트 등을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7m 미만이고 속도가 7노트 미만인 경우에는 흰색 전주등 한 개만 해도 된다. 물론 가능하다면 현등 한 쌍도 표시할 수 있다. 그림으로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부연선은 동력선의 기본 등하에다가 황색 섬광등 하나. 수면 비행 선박은 동력선의 기본 등하에다가 고광도 붉은색, 홍색 섬광등 하나.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인선. 근데 제가 이 동력선 이에 관한 이 등을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스트 등은 엔진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등 같다. 등이고, 그 다음에 현등하고 선미등은 얘가 뭐라는 걸 표시하는 거냐면 얘가 항행 중이라는 걸 표시하는 등이라 그러더라고요. 항행 중이라는 걸 표시하는 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기 있는 항행 중인 예인선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